마지막으로 국제신문사의 오상준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부산과 위트컴 장군에 대한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신문 전략기획실장 오상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부산과 위트컴 장군인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2011년 사이드에 부산시청 출입 기자를 하면서 우연찮게 위트컴 장군을 알게 됐고 관련해서 기사를 한 2~30건 정도 썼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정신 앞에 김재호 교수님, 박수영 교수님 발표를 하셨지만 공통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위트컴 장군과 부산의 어떤 관계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3년 11월에 부산역전 대화재라고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29명이 사망하고 6,000세대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11월 전쟁터에 이재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배고픔에 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트컴 장군이시고 앞서 박주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물자를 풀어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불을 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트컴 장군은 미국 의회 전문회에 불려가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은 품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런 말씀을 했고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와 함께 많은 구호금을 받고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기 말씀하시면 넘겨드리죠. 저기 세 다음으로 연락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당연히 부산 시민도 위트컴 장군한테 은혜를 입었던 이재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화재 발생 1주년을 맞이해서 1954년 11월 부산 시민들이 이와 같은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공덕비 내용을 보면은 위트컴 장군은 우리들 화재민을 위하여 이곳에 학교, 상원, 교회를 짓도록 후원하여 주었다. 우리들은 영원히 그 공덕을 찬양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공덕비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공덕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야 되는 게 부산 시민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위트컴 장군은 시리에 빠진 부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과 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진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그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님, 김조 교수님께서 말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예, 저 끝에 있는 종 모양 저게 그 부산대학교 그 미래청사진 그림이고, 윤인구 총장과 유특검 장군께서 저 그림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부산대학교 50만 평 부지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유특검 장군은 또 아픈 사람, 전쟁터니까 이게 어쨌든 전염병이든 아픈 사람들 많고 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병원 건립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침례병원, 성분도 병원, 보건병원, 독일 적십자병원 등 부산의 웬만한 병원들이 이때 유특검 장군의 도움으로 설립이 됐고, 그걸 했던 프로그램이 대한미군 원조처 AFAK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모자라자 예하 부대원들 그 월급의 1%를 병원 건립 기부금으로 내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좀 나왔던 모습인데, 이 유특검 장군이 그 부족한 병원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한복을 입고 가차림으로 시내를 활보하면서 일종의 그 모금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촬영관의 체면을 앞세우기 이전에 앞세우기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한층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주민들 그 3만 명의 이주민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양정동과 특히 영도 청학동에 집을 건립했는데, 여기는 그 양정동에 있는 부산시 화재 이주민 주택 준공 기념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에서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길 CNF 치킨집 앞에 있는데, 저 기념비도 현재 양정 3구역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유특검 장군의 휴머니스트적인 측면을 소개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로맨티시스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유특검 장군의 부인 한효숙 여사이십니다. 3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64년에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이 만난 것, 특히 한효숙 여사는 부산에서도 아버지 직장 관계로 4년 정도 사셨습니다. 부산고등여학교, 현재 부산여고를 졸업하셨으니까 부산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효숙 여사 역시 한평생 그 전쟁 고아를 돕고 북한에 20여회 방문하면서 6.25 전쟁 그 장진호 전투에서 숨졌던 미군 유해 발굴에 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두 분은 오늘 그 오전에 유특검 장군 그 수모식에 있었던 그 유엔 기념공원에 두 분이 같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유특검 장군은 82년도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으로 가시지 않고 유언에 따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셨고, 그 부인 한효숙 여사는 2017년 1월 1일 작고하셨습니다. 예, 그때 그 부산대학교 장으로 장례가 응수됐는데, 부산대학교 장으로 응수됐던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산대학교 50만 평 부지, 장정 캠퍼스 50만 평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특검 장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데 다른 보답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특검 장군과 부산 시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그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 내지는 현재와 같이 경쟁 사회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들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온 기사는 1951년 11월 13일자 신문인데 그 당시 6.25 전쟁이 터지고 전국의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살 데가 없죠. 판자촌 짓는 분도 있었지만 살 곳이 마땅찮은 분들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기꺼이 자기 집에 있는 방 한 칸을 비워서 내주는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이라는 한자의 두자는 그 가마솥 두자입니다. 보통 한솥밥 먹는다는 표현을 쓰듯이 한솥밥 먹으면 먹는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해 주는 이런 마음이 부산의 정신인 것 같고, 그게 유특검 할아버지 역시 그런 정신을 가지셨고 그걸 몸소 실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 부분 고향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물론 이국이라서 못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부산에 한 50만 명 이상이 전쟁 이후에 남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부산 인구가 전쟁 전에 한 47만 명이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마 부산 사람들의 어떤 이런 포용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으셨고 부산 인구는 배로 100만 명, 104만 명 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을 기억하는 것, 유특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특검이라는 분을 어떤 책을 통해서 확인했다기보다는 우연찮게 저기 계시는 강석환 대표님, 김재호 교수님을 통해서 우연찮게 알게 됐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왜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을 미처 보도하지 못하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가급적 열심히 지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분의 선행, 유특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도움들을 이제 우리가 유특검 장군을 기억하고 또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 후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유특검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조형물을 만들자는 모임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까지 부산 시민의 어떤 참여도가 조금은 부족해서 아직까지 조형물을 설립하지는 못했지만은 참고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명하신 김성구 작가가 일단 모형으로 만든 유특검 장군입니다. 이렇게 소설 재밌는데 저희도 같이 오늘 참석하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저 손에 저희도 같이 맞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